전문 농부와 텃밭 농부의 차이는 한마디로 수확량 차이죠. 감자를 키워도 고구마를 키워도 심지어 무나 배추를 뽑아서 비교해도 차이가 나죠. 그 차이 원인은 여러 가지이죠. 농사 경력도 농사 기술도 전문농은 한두 가지만 지으니 그쪽에서는 도가 쳐져 있지만 텃밭농은 농사 경력은 없는 데다가 여러 가지를 키우니 차이가 더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비로 주기이죠. 몰라서 못 주고 하도 여러 가지 작물이라 알고도 빠뜨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이나 작물이나 잘 먹은 쪽이 잘 크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서는 효과가 없듯이 비료 많이 주면 잘 큰다는 단순한 생각에 저도 작물 심어놓고 열어 죽였습니다.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우비료이죠. 주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름은 참 많습니다. 우비료, 웃거름, 덧거름, 추비. 거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거름을 퇴비로 생각하여 퇴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도 주는 경우도 있죠. 화학 비료를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일부러 퇴비나 유복을 주죠. 그러나 효과는 떨어지죠. 여기에서는 우비료로 화학 비료 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우비료로 복합 비료나 퇴비를 주는 것이 있어 우비료 주는 이유와 원리를 알고 주시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작물 심기 전 밭 만들 때는 그 재배하는 작물에 알맞게 퇴비도 밑비료도 넣는데 그걸 밑비료 기비라고 부르죠. 여하튼 뭘 주어도 그 성분은 NPK를 비롯한 여러 성분들이죠. 밑비료로 준 그러한 성분들이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영양소가 질소이고 다음은 칼리입니다. 그것도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3요소 중 2개는 없어지니 보충 안 하면 자람에 지장이 있죠. 작물이 흡수하여 또 비로 용탈되어 또 증발하여 다양한 이유로 먼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시기는 무멀칭은 한 20일 정도, 멀칭은 30일 또는 그 이후입니다. 물론 밑비료를 줄 때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영양소가 또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이때 보충해 줄 수는 있죠. 그리고 화학 비료보다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그 성분이 더 오래 가지만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만 그 성분 공급하려고 주는 목적은 아니죠. 작물이 영양 성분을 흡수하려면 토양이 좋아야 하고 미생물이 많아야 합니다. 퇴비는 그런 목적에서 넣죠.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또 미생물이 먹이가 되고 물론 그 속에서 소량으로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화학비료보다는 오래 가지만 그걸로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두면 제대로 크지 않고 수확량 또한 적죠. 사라진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함인데 퇴비를 준다면 안 주기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복합비료도 그것밖에 없거나 밑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줄 수도 있겠죠. 특히 텃밭 중에서 복합비료 하나 사놓고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준다면 우비료로 그걸 주는 것이 안 주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합비료를 주면 복합비료 속 다른 성분은 작물 마칠 때까지 특히 인산은 그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토양에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나 우리 혈액에 당이나 염분이 쌓이는 것이나 문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성분은 질소와 칼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성분이 부족하여 결핍 현상을 보인다든가 하면 당연히 우비료로 주어야겠죠. 팔 땐 연면 시비로 부족한 걸 공급합니다. 이번 영상은 작물 심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족한 것을 토양에 공급하는 우비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는 비료는 앞에 얘기한 대로 질소와 칼리, 즉 NK 비료입니다. 우비료용으로 NK 비료가 시판도 됩니다. 많은 농가에서 이걸 우비료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복합비료 주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솥바닥 농부는 이걸 구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줄 것 같으면 앞에 그렇게 부원 하지 않았습니다. 작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줄기잎 같은 거물이 커야 합니다. 거물이 먼저 커야 그 잎으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생산하고 거물이 커야 열매가 달릴 자리가 더 많죠. 거물이 크는데 특히 필요한 영양소는 질소입니다. 그러니 아직 거물 키우기 바쁜 초기 1차 우피로는 질소와 가리 중심으로 주되 질소 비율을 높입니다. 이제 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달리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인산과 가리인데 인산은 작물 뽑을 때까지 그 이후도 남아있다고 하였죠. 이때는 질소량은 낮추고 칼리 비율을 높입니다. NK 비율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한 우피를 주기에도 작물 성장과 비료에 대한 원리가 필요하죠. 작물 성장 원리와 비료의 특성을 알 필요 없이 단순히 주기만 하려면 구입하여 주면 되겠지만 바닥 농장은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부원 없이 그냥 이것 주라 하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효과를 높일 수 없습니다. 비판되는 NK비료 성분에 보면 고토나 붕사도 함유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건 모든 작물의 우피료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필요하다면 고토나 붕소 외에 미량 요소를 함께 더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 땅콩 우피료 줄 때는 홍과 식물에게는 그러한 성분 첨가보다는 오히려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수확량이 더 늘어나죠. 미량 성분을 입재로 공급하다 보면 고루 살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텃밭 소량에는 관주를 해결하면 됩니다. 주는 양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차 우피료는 포기 사이를 둘 합쳐 밥숟갈 1숟갈 정도 주고 작물이 성장하는 그 이후 2-30일마다는 그 양을 늘리고 주는 방법도 뿌리가 퍼진 만큼 따라줍니다. 심은 지 2-30일 후 주는 1차 우피료는 작물에 따라서는 그 사이까지 뿌리가 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가지는 적어도 5-60cm는 띄어서 심으니 한 뼘 가까이 양쪽에 줄 수도 있고 가운데 주고 살짝 포기 가까이 줄 수도 있습니다. 뿌리에 직접 줄 때는 알갱이를 세일 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주고 바로 먹거나 아님 급수를 합니다. 뭐든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피료로 인산도 공급해 줘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산은 수용성, 속효성 인산이어야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비료 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인산 비료보다 이동이 느리고 효과가 늦은 비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속효성 인산을 주더라도 포기에 바로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인산 비료로 많이 쓰는 용성인비 같은 비료를 주면 차간디에 손들기, 기대하는 효과는 보지 못하고 토양만 버립니다. 주는 비료가 질소와 칼리 중심이므로 질소 비료의 대명사인 요소 비료와 텃밭에서 많이 사용하는 황산칼리를 필요에 따라 섞어주고 혹 더 필요한 미량 요소가 있으면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요소는 그 고양이 공기 중이므로 주고는 바로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추비주입기도 판매를 합니다. 이걸 쓰면 편리하나 소박 농부는 늘 이렇게 구멍을 뚫고 비료 주고 묻습니다. 여러 비료 중에서 특히 요소 비료는 살포하든 보관하든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쉬우므로 주고는 바로 급수를 하거나 아니 묻고 보관하고 포대도 꼭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피료로 줄 것을 녹여 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번거롭고 넓은 밭에서는 어렵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그 방법이 효과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